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사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브넷하고 스프넷을 배웠지 않습니까? 약간 반대 개념인데, 서브넷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를 들어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래스 ABC로 나누다 보니까 앞에 A는 앞에 한 바이트가 네트워크가 우리가 집 주소도 어떤 부산시 부산 친구 연지동 자 2차 아파트 이게 네트워크 주소고요. 몇 호까지 이게 큰 네트워크 적은 네트워크가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네트워크 내에 호스트 있지 않습니까? 누가 4명이 산다. 장종욱 그 누구 이렇게 그 보통 네트워크 그러니까 주소는 네트워크 파트와 일반 그 네트워크 내에 있는 호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주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통신 주소라는 게 네트워크 주소라는 게. 그래서 보통 그럼 네트워크 파트를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보낼 때 메인 호스트 아이디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집 주소까지만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디가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를 서울 같으면 02 예를 들어 저희 부산 같으면 051-890-1709인데 051은 부산시고요. 890은 동의대학교입니다. 1709는 동의대학교 내외에 있는 1709번째 아이디가 호스트 아이디가 장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 이제 그 전화 교환기도 주소가 어느 부분까지냐 예를 들어 051-890-1709 이 주소 부분을 모른다면 어느 네트워크로 어느 부분 읽어드려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P 주소를 만들 때도 IP 주소가 4바이트이지만 32비트이지만 어느 부분이 네트워크이고 어느 부분이 그 네트워크 호스트 부분인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픽스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클래스 A, B, C, D가 그런 겁니다. 클래스 A는 첫 번째 바이트가 네트워크 파트고 나머지 3바이트는 그 네트워크의 호스트주고 클래스 B는 2바이트, 앞에 2바이트가 네트워크가 나머지 2바이트가 호스트 아이디라는 뜻입니다. 클래스 C는 앞에 3바이트가 그 24비트가 네트워크이고 뒤에 호스트가 8비트죠. 뭐 D는 뭐 우리 멀티캐스팅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 사실 왜 이가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뭐 교환기나 라우트가 이 부분을 읽어 들어가 우체부 아이식 이거만 읽어 들어서 오늘 보낼 수 있죠. 오늘 네트워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했죠. 그 예를 들어 그러면 서브넷이 뭔가면 그럼 클래스 C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3바이트가 네트워크 주소를 했지 않습니까? 호스트 아이디가 8비트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동의대학교 네트워크 아이디를 하나 받았는데 클래스 C를 받았는데 호스트 아이디가 256개밖에 못 붙여요. 컴퓨터를. 우리가 300대에 있다, 400대에 있다 넘어가면 어쩝니까? 이게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 C를 받지만 그러니까 클래스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다행히 그 서브네팅은 요 호스트 아이디가 200대밖에 없어요. 그럼 충분히 요 2바이트를 앞에 남는 2비트나 요 4비트를 네트워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쪼개서 원래 네트워크에다가 좀 더 세분화식 서브넷이라는 요 호스트 아이디의 몇 비트를 활용해서 뭡니까? 호스트넷 필러에서 만든 비트, 네트워크 부분, 늘린 부분을 서브넷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꾸로, 스프넷은 뭔가 하면, 동의대학교가 2만 대가 있다면, 클래스, B를 써가 어쩝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클래스 B를 받습니다. 클래스 B를 6만 5천 대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 부분을 뭡니까? 요 호스트로 주는 거죠. 호스트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 줄어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부분 줄어드는 걸 수프넷이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서브넷, 수프넷이 나오는가 하면, 금방까지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8비트다? 16비, 24비 딱 픽스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이는 뭐, 한 비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회사나 학교처럼 딱 경우가 맞으면 너무 좋죠. 컴퓨터가 몇 대니까 요거밖에 충분하다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은 딱 맞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남든지 모자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조정해주면 어떻겠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서브네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죠. 자, 그럼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클래스가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어내면 되는데, 뽑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디 부분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프넷은. 그래서 보통 뽑아내는 네트워크 IP 패킷 주소, IP 주소 오면 이 어쨌든 4바이트가 올 건데 이 필드 읽어 들어가지고 어디기 네트워크이고 어디기 호스트인지를 알아야 부분을 알아야 라우터 입장에서는 요금 읽어 들어서 보낼 수 있고, 그렇죠? 받는 쪽에서도 내 IP 주소 같은 건지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네트워크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보면 그 부분을 서브넷 매스크라고 씁니다. 서브넷 매스크를 쓰게 되면 그걸 딱 씌우면, 매스크를 딱 씌우면 빠져나오는 부분, 그럼 결국은 제로는 그 제로 요 부분이 네트워크입니다. 요 부분이 요 네트워크 주소로 읽어드릴 수 있는, 이게 호스트 아이디가 제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면 서브넷 매스크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서브넷 매스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면, 보통 일반적으로 255 이렇게 예를 들어 클래스 C 같은 이랬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8비트, 이게 8비트가 11111 8비트, 이거 전부 다 1이죠. 전부 다 1이고 이게 이제 전부 0000입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 내가 내 IP 주소가 132.12.9.7을 왔다 칩시다. 이걸 씌우면 어찌 됩니까? 이 그들이 값이 그대로 나오죠. 132, 1이 있으니까 그대로. 값 비트 씌워보세요.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비트 엔더니까요. 엔더 쓰니까, 내가 예를 들어 1, 0이면, 내가 어떤 값이 1일 때, 생각해 보시면, 1일 때, 여기서 0, 1이면, 0, 1은 그죠? 0이잖아요. 11은 1이잖아요. 똑같이 넣어줘. 이렇게. 0은 어쩌면 00은 0, 다 0이 넣어줘.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앞에 1이란 것은 그 값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곱해보면 12.9.0이 이렇게 7은 0이 넣어줘. 이게 바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네트워크 주소. 요 네트워크를 뽑아내가지고 그 네트워크 찾아보내겠다는 것이죠. 그죠? 요 네트워크 7번째가 내 주소란다면, 서브넷 매스크가 이렇게 적혀 있다면,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그 보면 255.132.0라든지, 결국 뭡니까? 요까지가, 예를 들어, 이거는 255, 이거는 뭐, 요 1, 2, 3비트가 서브넷에 들어갔으니까, 해보면 어쩌면, 이걸 해보면, 요건 255죠? 255죠? 250, 이건 뭡니까? 요거는 132죠? 224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결국 뭡니까? 요 3비트까지는 요걸 서버넷에서 쓰게 되면 어떤 주소가 들어오더라도 요까지는 다 네트워크 주소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호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클래스 ABC를 쓸 때는 서버넷 매스가 필요 없죠. 이미 네트워크 ID 부분이 정해져 있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까 같이 딱 현실상에 존재하는 어떤 회사나 학교의 네트워크 부분이 호스트 아이디 개수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할 필요, 비트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서브넷 매스크는 서브넷에서 썼을 때 아이디를 어떻게 네트워크 아이디를 어떻게 찾아내냐, 서브넷 매스크를 써서 찾아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서브넷 매스크를 쓰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도 1, 2, 3, 4학년이 있는데,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라우터 있다 칩시다. 그러면 동의대학교 들어오는 모든 IP는 1, 2, 3, 4학년들 다 배분될 겁니다. 그래서 각 1, 2, 3, 4학년들 컴퓨터가 자기 IP인지를 패킷인지 확인하고 카피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사실은 1학년한테 온 건데 2, 3, 4학년들 같이 받아봐야 되잖아요. 다 쏘아주니까.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250대의 컴퓨터가 400대 컴퓨터가 있으면 이걸 뭡니까? 내 앞에 있는 호스트 아이디를 갖고 100대 스펙 나누는 거죠. 그 앞에 2비트를 그죠? 네트워크 포트 쓰면 00은 1학년, 101은 2학년 이렇게 앞에
호스트 아이디 2비트를 네트워크 서버넷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1라인한테 들어오면 1라인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양한테 보내고. 물론 그 라우터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1라인 입장에서는 아까 400대가 경쟁하면서 패키지 주고받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100대만 주고받으니까 훨씬 더 경쟁성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금방같이 이게 이제 그 IP를 하나 할당하는데, 예를 들어 클래스만 있는 거 쓰면 어쩝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클래스 200대 있는데 256개 줘야 되잖아요. 56개 놀죠. 여기가 이게 사실 다 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45개 정도 쓴다지만 현실이 지금 아까 얘기한 IoT나 뭐 유비쿼터스 컴퓨터 이런 게 되면서 모든 그 전자장비나 일반 장비에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주소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고정적으로 하나둘 고정 IP를 하는데 고정 IP가 부족하죠. 뭔가 주소를 부족한 주소 45개를 갖고, 물론 IP 버전 6가 나왔습니다. 한 뭐 몇십 조 이상의 몇 경 이상의 주소가 있는데 아직 현실화가 되지 못하니까 현재 IP 버전 4를 가지고 주소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거는 고정 IP와 그렇지 않고 유동 IP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인터넷 쓸 때 그렇죠. 내가 유동 IP라는 것은 내가 쓸 때마다 나의 IP 주소를 접속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 유동 IP 서버 안에 있어서 여러분 KTA 만약에 쓴다면 KTA에서 접속할 때마다 IP를 하나 받아가지고 놀고 있는 IP를 하나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통 한 5대1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집수비가 그러면 한 20시간 같으면 한 4시간 정도 쓰는 거죠. 대도시 같으면 농촌 같으면 20대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IP를 주게 되면 하루 종일 4시간밖에 못 써 20시간을 논다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 쓰면 쓸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유동 IP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해진 IP를 가지고 늘리는 거죠. 물론 고정 IP 쓰면 좋습니다. 각 컴퓨터마다 이미 고정된 IP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킹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IP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고정 IP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IP 주소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IP 주소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슬 네트워크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이거죠. 내 안에 이제 소위 컴퓨터가 되게 호스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있는데 소위 이제 사슬 IP가 뭔가 네트워크 오더레 트랜슬레 여기에 외부로 나가는 거는 이서 어떤 노드가 쓰든 간에 나갈 때는 여기서 공용 외부 나가는 IP를 이렇게 바꿔가 나가는 거죠. 들어올 때까지는 요 주소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뭡니까? 여기 보낸 주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받은 주소를 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분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슬 네트워크 프라이빗스는 주소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는 내가 보통 이기가 그냥 주로 우리끼리 많이 쓴다. 우짜도 한 번씩 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의 호스트 또는 자유로 인터넷 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호스트, 혹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부 서비스에 접근 필요가 있는 호스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외부로 나가는 거는 공인 IP를 구성하고요. 나머지는 사슬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내부로 쓰다가 나갈 때는 외부로 나가고 다시 들어올 때 주소를 가지고 다시 번역해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슬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사실은 사슬 네트워크는 뭐 여기도 똑같이 사실 같은 거 써도 되죠. 단지 여기 나가는 공인 IP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UDP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UDP는 유저 데이터 그래프 프로토콜의 4계층이죠. 아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만든 그 프로토콜 스택이 TCP IP라고 TCP IP라고 우리가 프로토콜 스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현재 쓰는 우리 인터넷 서비스 한 95%는 TCP 쓴다 보면 됩니다. 그죠? 그 특징이 뭐랬습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그랬죠. 연결 설정이 이제
연결 설정이 뭔가 하면 연결을 먼저 해놓고 정보를 보낸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 정보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는 뭡니까? 에러가 가는 순수가 바뀔 리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러 체킹이 훨씬 쉽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출발지가. 근데 예를 들어 이건 근데 에러가 생겨도 별 문제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핑 같은 경우입니다. 네트워크 살아있니 죽어 있니? 뭐 에러 생겨 한 번 더 보내면 되니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방 UDP라는 형태가 등장합니다. 한 5% 쓰지만 그 유저 데이터 그룹 프로토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TCP와 다르게 커넥션을 냈습니다. 그죠? 예. 연결 설정 없이 바로 보는, 연결 설정 바로 보는 거 어쩝니까? 바로 보는 거 어쩝니까? 뭐, 받으면 다행이고, 에러 생겨도 어디서 보는지 모르죠. 어디서 그다음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행히 연결 설정에 의한 지연성이 걸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통 우리가 연결 설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송신용 수준치 있으면, 커넥션 리퀘스트를 하고, 커넥션 레스를 하고, 커넥션 레스를 하고, 커넥션 레스를 하고, 커넥션 레스를 하고, 커넥션 리퀘스트하고 커넥션 컨펌을 합니다. 오케이 하면 그럼 데이터를 쏘거든요. 근데 항상 연결을 행한 이 우선이 중요합니다. 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한다면 문제가 오버헤드죠. 근데 이게 왜 하는가 하면 연결하고 나면은 한번 그 다음 첫 번째 소원 정보, 두 번째 정보 이런 것들이 순서로 도착, 같은 길 똑같으니까 가는 길이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수신 쪽에서 뭐 다시 리어셈블리 한다든지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연결 설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약간 약점은 있습니다. 그 UTP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정보를 쏘아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 소환 정보하고 두 번째 소환 정보하고 첫 번째 먼저 도착한다 보장이 없는 거죠. 연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가는 길이 서로 달라요. 그 상태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런 시간은 없을 수 있지만 안정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가? 연결 정보나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처음에. 그리고 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에러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TCP는 우리 IP처럼 헤드는 20바이트 똑같습니다. IP하고 TCP가. UDP는 8바이트밖에 안 씁니다. 왜냐면 커넥션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가볍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드는 여러분 헤드에 어떤 이 프로토콜의 기능을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적은 헤드에 어차피 오버헤드 붙이는 거니까 적게 붙이고 많은 기능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은 바이트, 헤드가 적으면 적은 기능이고 바이트가 크면 많은 기능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 적정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기술자의 이제 그 능력이죠. 어쨌든 8바이트를 쓴다는 말은 TCP보다는 기능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에러 컨트롤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거는 에러가 생기면 어쩌니까 새로 보내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짧게 보내서 이런 하는 부분은 UDP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베스트 에폴트, 아까 우리가 일반 TCP나 IP 쓰면 우선순위도 있고 이런 게 있는 베스트 에폴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노력은 해볼게. 그냥 보장은 못한다. Not guaranteed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UDP가 아까 헤드가 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 4계층이죠. UDP도 똑같이 4계층인데 5계층에서 예를 들어 뭐 그다음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 받아가지고 5계층 데이터죠. 받아서 이렇게 헤드를 붙이죠. 4계층에서 이 8바이트를 붙입니다. 8바이트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포트 넘버, 이거 TCP도 있는 겁니다. 소스 포트 넘버 주소입니다. 이 포트 넘버가 뭐랬습니까? 포트 넘버는 내가 눈에 이야기하지만 3계층 IP 패킷 주소 갖고는 네트워크 그 노드까지 올라오는, 내 컴퓨터에 올라오는 거죠. 내 주소. 그 유일하게 IP 주소는 전 세계의 유일한 그 주소라니까. 그 내 컴퓨터에 올라옵니다. 내 컴퓨터에 올라오는 인터넷 쓰는 것들이 내 컴퓨터 돌아가는 거 뭡니까? 여러분 뭐 웹브라우저 네이버 돌아가고 카카오 뭐 다음 돌아가고 뭐 예를 들어 뭡니까? 굉장히 많은 그
내가 사이트를 떼었다 칩시다. 한 256개. 그럼 올라온 패키지 자체가 어디로, 어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용인지, 뭐 다음용인지, 그 다음에 뭐 일반 아마존 건지, 뭐 돌아온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부분을 구분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그래서, 돌아온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신 프로세스와 수신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IP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신해서 목적지 포트가 있는 대로 보내주면 각 프로그램 돌아가는 포트가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포트 구분해 놨거든요. 그 포트 번호를 보고 찾아가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이 보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 종류가 많습니다. 5계층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 SMTP, 이메일, 뭐 FTP, HTTP 쭉 있잖아요. 포트 번호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UDP 길이는 이 헤더 28바이트와 데이터를 합친 길이를 UDP 랭스라. UDP 랭스가 16비트니까 65,000이죠. 이거 64K 정도 되죠. 64K 바이트 정도 되죠. 그죠? UDP 책선. 이거는 UDP 헤더와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가 책선 비트를 씁니다. 그냥 이 TCP가 95%는 5% 정도 쓰는 인터넷 서비스도 있다. 예를 들어 핑 같은 거. 예를 들어 핑이 뭡니까? PING 핑 해가 상대방 IP 주소를 주면 상대방 그 시스템까지 가는 많은 교환을 통해 갈 건데 거기 다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핑이. 그 핑은 보통 보면 SNMP, 그러니까 SNMP가 아니고 그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받는 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UDP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CP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UDP 문제는 TCP는 연결이 있다는 거죠. 접속형입니다. 접속형.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그러니까 TCP를 사용하는 두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접속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 딱 해놓고 연결했단 말은 무슨? 항상 연결했단 말은 신뢰성이 있는 통신을 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TCP도 아까 보면 이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 같은 게 되게 중요했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에러가 없어야 돼요. 에러를 없애는 예를 들어 에러와 특히 이제 이걸 혼잡 제어라는데 흐름 제어랍니다. 이게 아까 에러 컨트롤도 하고 플로 컨트롤도 에러는 금방같이 아까 페널티 필드를 써서 하는 것처럼 뭘 이게 추가 필드에 넣어가지고 에러 체크 보통 CRC라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에러가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아까 결국 양은 어떤 패킷 양을 보낼 때 버퍼에 그릇에 쌓아 놓는데 보내는 거를 받는 거를 받는 버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처리 속도가 송신기 훨씬 빨라요. 빨리 보냅니다. 이 처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똑같은 처리 속도 갖고 있으면 어쩝니까? 오면 처리하고 사실은 여기서 넘쳐날 일이 없죠. 버퍼가. 근데 빨리 도착하는데 빼나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럼 언젠가는 버퍼에 꽉 넘치겠죠. 그걸 오버플로우랍니다. 넘쳐난다. 오버플로우 그죠? 그럼 이거 하면 어찌 됩니까? 통신까지 잘 도착했는데 그릇이 부족해 넘쳐나면 어쩝니까? 오버라이트 되서 넘쳐나면 잃어버리는지 않습니까? 결국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버퍼가 넘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보통 흐름 제어랍니다. 플로 컨트롤. 이 이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각 TCP 접속의 중간에 일정 크기의 버퍼 공간을 갖고 송신하는 TCP가 수신자가 갖고 있는 버퍼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보내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처리 속도가 느린 수신 측 호스트 버퍼 크기를 넘치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신 측에서 넘칠 것 같으면 그만 보내라. 그럼 조금씩 어떤 이게 신호를 주면 되죠. 보통 한 바이트 받고 처리하고 난 뒤에 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고요. 스탑 앤드 웨이트인데 하나 보내고 기다려 처리하고 보내줘 그 다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바이트 한 패킷 받고 처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걸 한 5개 보내고 처리하고 한 번 또 보내고 그러면 6번째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순수 여러 개 보내는 걸 우리가 보통 그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사계층에서 한다, TCP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잡 제어는
어쨌든 네트워크 내에 이 패킷을 이렇게 그냥 막 집어넣으면 교환기들의 캐파시티가 있는데 이게 넘어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로 같은 교통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도로망이 4차선이 일이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 막 하면 갑자기 많이 몰려들면 어쩝니까? 이게 차가 갑자기 많이 몰려들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넘었으면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보통 80%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처럼 양이 있으면 80% 넘었을 때 보면 그 소위 이제 좀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운행되고 결국 성능을 보면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처리하는 게 80%는 그건 직선 비례를 하겠지만 80% 넘어서서 성능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가 전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패킷 수를 조절하는 걸 컨제션 컨트롤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TCP의 헤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